세계를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 앞에 조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가장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란과 단순한 우방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샤함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무기 기술 협력, 제재 회피 루트, 달러 조달 경로. 북한과 이란은 미국 주도의 질서 밖에서 서로의 생존을 지탱해온 관계였습니다. 그 이란이 무너졌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북한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간부, 노동자,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다음은 북한일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패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게 이란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분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지켜봤습니다. 반면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입니다. 70년이 넘는 관찰의 역사가 있습니다. 면적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란의 국토가 160만 제곱킬로미터라면 북한은 12만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 지상군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군과 해군만으로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북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가보안 보고서에서는 북한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 보고서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또 다른 근열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평양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시청하고 USB에 담아 유포한 남성이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중학생 2명이 한국 영화를 돌려보고 친구들에게 복사해줬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을 향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젊은이들은 국가가 뭘 해줬냐고 되묻습니다. 그 물음의 뿌리는 1994년에 시작됩니다. 북한이 대기근으로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장마당이 자연스럽게 확산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먹여 살리던 시스템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 체제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입에 풀칠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놀란 당국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둔 돈을 강제로 교환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발이었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 화폐를 믿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북한 돈 3,000원이 1달러였습니다. 지금은 5만 원이 1달러입니다.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20배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달러로 저축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 사회. 공산주의 국가의 화폐가 자국민에게 외면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현재 약 600만 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니 4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당국이 자체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고 있지만 중국 국경지대에서 신호를 잡아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취재원들이 만주 일대에서 셀 수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하나가 기자 1명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 봉쇄라는 개념 자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식 사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서 있는 장면이 극히 드뭅니다. 백두산 등정 장면에서도 눈밭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판문점 도보다리를 함께 걸을 당시 42초 동안 35번이나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상 성인이 1분에 18번 정도 숨을 쉰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심장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키는 약 168cm,
체중은 130kg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도 비만 상태에 하루 4갑의 흡연, 독주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는 내부 소문까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공개 행사에서 오랜 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후 중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탱크를 타고 전략무기 현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군 통수권과 핵미사일 지휘권을 사전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이 후계자 육성이 아니라 인간 방패에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미국은 언제든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방문 시, 미사일 발사 현장 시찰 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다피의 딸이 미국의 폭격으로 텐트 안에서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있는 한 미국이 쉽게 행동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유교적 위계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여정이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노동당 중앙당사를 활보할 때 주변 남성 간부들이 절조차 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2인자라면 부십도 인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남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후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진 세계에서 북한은 지금 좌표를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어나오고 경제는 달러에 잠식당하고 젊은 세대는 국가에 등을 돌리고 있으며 지도자의 건강은 불안정하고 후계 구도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다음 대상으로 택했듯 북한을 그 다음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이 언제 북쪽으로 향할지, 북한 해외 체류 간부들이 패닉 상태라는 말은 그래서 허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가장 먼저 균열이 나타나는 곳인 북한을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